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고요. 저자는 라즐로 복,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이 책은 서문과 서장, 그리고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의 제목은 완벽한 구글 이력서 만들기, 서장의 제목은 구글 법칙이 유용한 이유, 1장의 제목은 창업자가 된다는 것, 2장의 제목은 문화는 아침으로 전략을 먹는다, 3장의 제목은 신입 직원은 모두 평균 이상이다, 4장의 제목은 최상의 결과를 찾기 위한 검색, 5장의 제목은 육감을 믿지 말라, 6장의 제목은 직원이 회사를 운영하게 하라, 7장의 제목은 왜 사람들은 성과 관리를 증오할까, 8장의 제목은 두 개의 꼬리, 9장의 제목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만들기, 10장의 제목은 공정하지 않게 보상하기, 11장의 제목은 최고의 것들을 공짜로 부여하라, 12장의 제목은 넛지, 슬쩍 옆구리를 찔러라, 13장의 제목은 날마다 무지개가 뜨진 않는다, 14장의 제목은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 장은 다시 여러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서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완벽한 구글 이력서 만들기. 내가 처음으로 일을 하고 봉급을 받은 건 1987년 여름의 일이다. 14살 때 가장 친한 친구 제이슨 콜리와 함께 여름학교 토론반에 등록해달라는 학교의 초대를 받았다. 9학년이 되기 한 해 전이었다. 다음 해까지 제이슨과 나는 이 토론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각각 $420를 벌었다. 그 뒤 28년간 좌충우돌 이력을 쌓았다. 식품점과 식당에서 일했고 도서관에서도 일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생 과외교사를 했고 일본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대학을 다닐 때는 학교 수영장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했고 TV 드라마 SOS 해상구조대에 직접 출연해 1960년대에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의 회상 장면에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연기했으며 이 사람의 등 뒤를 걸어가는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10대 비행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일에도 관여했으며 건축 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우연히 기업 임원 대상의 연봉 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24살 청년이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했고 인적 자원 분야야말로 정체되어 있지만 장래가 밝은 분야임을 확인하고는 MBA 과정에 도전했다. 2년 뒤에는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2000년 초까지 이어졌던 닷컴 붐 시기에는 기술 기업을 상대로 매출 증대와 사용자 확대 그리고 사세 확장과 관련된 컨설팅을 했다. 닷컴 거품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역시 기술 기업을 상대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신사업 진출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했다. 하지만 2003년에 나는 이미 좌절의 늪에 빠져 있었다. 내가 좌절감에 휩싸인 이유는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된 사업 계획이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또한 관리자와 고위 간부들은
언제나 입으로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직원을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부품쯤으로 대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내가 관여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일로 상사에게 직무와 관련해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충격이었다. 화살통 안에 화살들이 잔뜩 들어있어. 이 화살들이 바로 사람이야. 어느 놈이나 다 똑같단 말이지. 나는 블루 칼라 일도 여러 가지 해봤고 화이트 칼라 일도 해봤다. 그야말로 쥐꼬리 봉급도 받아봤고 6자릿수 연봉도 받아봤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려봤고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과도 함께 일해봤다.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을 해보기도 했다.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순수한 의도만이 유일한 목적인 세상에서도 일해봤고 오로지 소유주의 이익이 최우선인 세상에서도 일해봤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사실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일을 해본 경험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때 나는 내 앞에 2개의 길이 놓여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의 길은 내 팀과 동료를 더 잘 대해주고 그들의 성과를 개선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따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세상의 모든 기업이 직원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이 둘 가운데 나는 2번째를 선택했으며 이 길을 가면 언젠가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었다. 나는 인적자원 분야의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컨설팅 업계의 동료들은 내가 스스로 경력을 죽이는 자살 행위를 한다며 말렸다. 하지만 그때 이미 나는 숙제를 끝낸 상태였다. 당시 맥킨지에는 5,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인적자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100명 남짓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모두 기업이나 리크루터의 의뢰를 받아 일하고 있었다. 때문에 나는 내가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만 있으면 인적자원 분야에서 얼마든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에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길이 기업의 고위직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20-30년에 걸쳐 힘겹게 기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출세의 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인적 자원에 대해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다. 당시 펩시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로 인정을 받았다. 나는 이 두 회사의 인적 자원 담당 이사 8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딱 1명만 회신을 해왔다. GE의 앤 아바야였다. 하와이 출신으로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녀는 늘 바쁜 시간을 쪼개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 내 이력을 흥미롭게 여기고는 GE에 나를 소개했다. 그리고 6주 뒤에 나는 GE에 취직했다. GE 계열사인 GE 캐피털의 상용 장비 파이낸싱 사업부의 보상 및 수익 담당 부사장이 내 직함이었다.
나는 주위에서 직함을 가졌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내가 건넨 새 명함을 보고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주위에서 만난 첫 번째 상사인 마이클 에번스는 내가 주위를 구석구석까지 탐구하며 주위가 인재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주위 회장이자 CEO였던 잭 웰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람과 관련된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데 썼으며 휘하의 최고 인적 자원 책임자이던 빌 코너티와 함께 개인별 성과를 기반으로 엄격한 등급 구분을 갖춘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했고 고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마다 직무를 바꾸는 제도를 진두지휘했다. 또 뉴욕의 크로톤 빌에 글로벌 연수원을 지었다. 그런 다음에 그는 GE의 경영권을 제프리 이멀트에게 넘겼다. 이멀트가 GE의 CEO가 된 것은 내가 GE에 들어가기 2년 전이었다. 때문에 웰치가 어떤 일을 이뤘으며 또 이멀트의 초점이 기존의 사람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이동했던 2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웰치와 코너티는 20, 70, 10이라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었다. 직원들에게 상중하 성과 평가 등급을 매기되 각각을 전체 직원의 20%와 70% 그리고 10%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상위 20%는 업무 선택,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스톡 옵션 등으로 보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에 반해 하위 10%는 해고됐다. 그러나 이멀트가 CEO가 된 뒤로부터는 20, 70, 10이라는 이 철저한 분류가 점차 느슨해졌으며 상위 20%와 중위 70% 그리고 하위 10%라는 용어도 최고의 인재와 매우 가치 있는 인재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인재로 바뀌었다. GE 동료들은 그 대단하던 세션 C 프로젝트도 잭이 쏟았던 집중력이 사라지자 이가 뽑히고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나는 이들 두 CEO 아래서 일해보지는 않았지만 CEO의 개성과 초점이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CEO는 여러 면에서 훌륭하지만 이들이 CEO가 된 것은 특별히 한두 가지 점에서 탁월했기 때문이다. 이런 한두 가지 점이 당시 기업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과 맞아떨어질 때 그 기업은 성공 가도를 달린다. 예컨대 웰치는 품질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도구인 이른바 식스시그마 및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이멀트는 매출과 마케팅을 강조했다. 이멀트의 이런 노력은 에코매지네이션이라는 브랜드와 녹색 제품 생산자로서의 GE 이미지로 귀결됐다. GE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6년에 나는 사람 운영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구글에 합류했다. 당시 리크루터였던 마사 조지프스는 내게 절대 면접장에 정장을 입고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거기서는 아무도 정장을 입지 않아요. 만일 지원자가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 면접관들은 그 사람이 구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지만 혹시 필요할까 싶어 넥타이를 재킷 주머니에 쑤셔넣고 갔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이번에는 내가 면접관이 됐다. 한 번은 가느다란 세로 줄무늬의 멋진 정장을 입은 지원자가 내 앞에 섰다. 이 사람은 능력이 워낙 출중해 정장을 입었다는 사실 말고는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나는 면접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했다.